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제6장 경험적 가족치료 사티어의 일치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치형은요. 신체 자세와 목소리, 음조, 표정이 자연스럽고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고 솔직하고 창의적이며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말과 정서가 일치되어 균형을 이루고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하게 말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융통성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융통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진실하고 상황에 적절하며 태도와 행동은 기능적이며 유능하고 개성적입니다. 그래서 내면 경험으로는 자기 가치감이 높고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자원은 높고요. 높은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관계성이고요. 자신과 상황, 타인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중합니다. 그래서 네, 표 6-1의 의사소통 유형별 반응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남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대유형은요. 미안해요. 당신이 말이 맞아요. 내가 나쁜 놈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일부터 정말 일찍 올게요. 해유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난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나? 내가 집에서 오면 짜증이나 내고 당신 학이 달린 거야. 뭘 잘했다고 나한테 불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난형입니다. 네, 초이성형입니다. 초이성형은 관심과 사랑이 무엇이냐 대해 당신과 나의 관점이 다를 것 같아 라고 초이성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만형은 당신 투정 부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잠깐 디카로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찰까? 나 샤워해야 돼. 욕실로 간다. 3만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치형은요. 당신한테는 늘 관심을 갖고 있지. 늦는다고 미리 연락했어야 하는데 동료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늦었어. 나 기다리느라 잠도 못 자고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형이 좋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어느 형이 좋은지. 아셨습니까? 네. 아셨다고요? 네. 네 번째는 가족 규칙입니다. 가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 역할과 관련된 기대, 생각과 감정, 반응,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고 들은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대상, 거절, 반대, 부정 등에 관한 표현, 질문 방법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족 규칙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가족은 의사소통도 역기능적이고 가족원이 자아존중감이 낮으므로 가족 변화를 위해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상담에서는요. 그래서 네. 가족 구성원이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서요. 역할과 관련된 기대, 생각과 감정, 반응, 태도를 포함하고 그리고 사티어는 가족원의 의사소통을 관찰함으로써 가족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감정 규칙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과 감정, 즉 두려움, 무력감, 노여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고독, 연약함,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법과 대상이 있고요. 거절, 반대, 부정 등에 관한 표현이 있고요. 질문 방법과 대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티어는 가족 규칙에 관심을 두고요. 그 합리성과 융통성을 진단하고 가족은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나 다른 가족원에게 찾거나 표면적 증상으로 나타난 문제를 중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족 규칙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가족은 의사소통도 역기능적이고 가족원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므로 가족 변화를 위해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족 규칙을 가족 변화의 매개체로 보는 것이 사티어 모델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에서 첫 번째 치료 목표입니다. 치료 목표는요. 감수성 느낌의 표현이고요. 자발성과 창의력 증진, 선택의 자유, 경험 확대, 내면적 공연과 외면적 행동의 일치에 대한 개인 통합력 증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워터커는요. 개인의 성장은 가족이 결속이나 통합과 불가분의 관계,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한다고 워터커는 정의 내렸습니다. 사티어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개인이 성장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게 되면 가족도 성장하게 되고요. 가족이 성장하게 되면 사회가 성장합니다. 사회가 성장하게 되면 나라가 튼튼하게 됩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목표는 안정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즉 감수성 느낌의 표현, 자발성과 창의력 증진, 선택의 자유, 경험 확대, 내면적 경험과 외면적 행동의 일치에 의한 개인의 통합력 증진 등이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표현하는 고통 증상은 하나의 징후이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정서적 항폐감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치료 모델에서는 문제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족원의 개방적인 자기 표현을 촉진하여 개인이 성장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가족이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되면 더불어 성장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가족의 억압된 감정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통하여 가족 상호 간의 정서적 감수성이 증진되어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고 상호 간의 감정을 공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터커는 개인의 성장은 가족의 결속이나 통합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였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정을 안심하고 떠나 독립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걱정 없이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친밀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티어는요.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개인이 성장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개인의 성장은 가족체계의 건강과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희망을 갖고 미래의 꿈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가족이 서로 협력하는 가정과 가족원의 욕구와 감정을 가족 내에서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 모델에서는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하며 가족 규칙을 합리적, 현실적으로 만들고 내면의 경험과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는 개인과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건강한 가족이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가족 자원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공유하고 대처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경험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워터커는 건강한 가족의 요소에 대한 창조성, 융통성과 함께 위계질서와 세대 간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가족원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고 지지하는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가족원이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부모를 일치형 의사소통의 모델로 삼게 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이 증진되며 융통성과 생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가족을 지향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워터커는 가족은 교육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변화하며 비언어적이고 상징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내면의 경험을 중시 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독자적이고 도전적인 개입을 하여 가족들이 자기인식, 자기신뢰, 인간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워터커는 정의를 내렸고요. 사티어는 모든 행동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동기가 있고요. 모든 사람은 치료될 수 있으며 치료는 치료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활력과 정서적 건강 수준은 연관되어 있고요. 자아존중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사티어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는요. 경험이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이론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치료는 이론과 기법이 아닌 개방성과 자발성을 필요로 하고요. 가족에 깊게 관여함으로써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입각한 직관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만남, 직면, 직관과정, 성장, 존재, 자발성, 지금 여기, 행동 등은 경험적 가족 치료자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치료적 변화가 경험의 확대와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반응이나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면 스스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솔직하게 자기 개방을 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 공상 등 내면적인 경험에 더 접촉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감수성과 경험이 촉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자들에게서 힘은 정서적 경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기적 기법으로서 그들 자신의 인성과 자연 그대로의 솔직성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참 만남을 이룹니다. 치료자의 활력은 곧 치료의 생명력과 연결되는데 얼음을 녹이는 따뜻함과 에너지가 있고 온화하고 지지적이며 때로는 자극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고 방어를 깨고 서로에게 진심을 개방할 수 있게 하며 친숙해져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즉 치료자는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자발적인 인간으로서 가족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건강하며 만일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자발성과 자유를 주면 비상한 창의력으로 생산적인 계획과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치료의 주된 작업은 방어를 깨고 경험을 개방하여 가족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치료자의 이런 도전과 자극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자들은 자주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상담 기술이 필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구성원을 자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 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가족원이 치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큰 집단 안에서의 경험 확대와 변화가 전체 가족원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워터커의 치료 과정은요. 워터커는 가족은 교육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변화하여 특히 비언어적이고 상징적인 경험을 중요하다고 하였고요. 그는 치료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듣고 관찰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용하여 가족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워터커는
내면의 경험을 중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독자적이고 도전적인 개입을 하여 가족들이 자기 인식, 자기 신뢰,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혹 상식을 뛰어넘는 개입을 함으로써 가족들이 강한 정서적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료과정 속에서 경직된 가족을 가시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하는데 뛰어난 소질을 지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웨터커의 개인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했던 우울한 청년에게 다음번 자살을 시도할 때는 치료자의 좀 더 확실한 조언을 받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놀라서 그를 쳐다봅니다. 이처럼 그의 시도는 때로는 피사의 사탑을 무너뜨리려는 듯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워터커는 어머니가 지배적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복종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을 면담합니다. 그래서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워터커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어머니는 상당히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개면쩍어서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워터커는 지배적인 어머니를 불꽃으로 비유하고 복종적인 아버지를 물방울로 비유하면서 두 사람이 똑같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면담 후반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적극적이 되고 어머니는 조용해졌습니다. 딸의 문제로 온 가족이 와서 어머니는 딸의 문제를 열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고 워터커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응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워터커는 아버지에게 딸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이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아버지, 예.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그는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치료자,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 아내는 지금 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앉아 있군요.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식구를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저도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식구들 벌어먹이느라 뼈가 빠지게 일해요. 또 집에 오면 맞벌이 하는 아내가 이 일 저 일 힘들다 얘기 이랬다 저랬다 불평을 계속 들어야 해요. 나는 질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치료자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는 질렸어. 나는 질렸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워터커는 아내의 정서적 충격을 주시하면서 남편의 감정 표현을 유발하여 남편 안에 쌓여있던 아내에 대한 한한 감정이 표현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역시 아내도 남편에 대한 감정을 딸 문제로 대치시키고 있음이 노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족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사티어 치료 과정은요. 사티어는 현상학 이론 외에 자아심리학, 학습이론, 의사소통이론, 체계이론 등 다양한 이론의 바탕을 둔 다음 네 가지 정제를 기초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습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모든 사람은 치료될 수 있으며 치료는 치료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과정이 치료에 중요하고요. 치료자는 일관되게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셋째, 신체적 활력과 정서적 건강 수준은 연관되어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치료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자아존중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연관이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결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대처 능력, 융통성, 차이점이나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성장과 자유를 누리는 것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어는요, 인간이 과거에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열망, 지각, 감정에 대한 감정, 대처 방식, 행동 등이 현재에도 해결되지 못했거나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미해결된 과제를 직접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하면서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개인이 성장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를 느끼고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뢰감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먼저 가족 규칙과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기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감정을 나누어 경청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합니다. 치료자는 가족에게 명확한 의사소통 규칙을 따를 것과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정착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변화 과정은 다음 6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사티어 치료자는 치료 규칙과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6단계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도움 요청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통찰 및 저항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직면 및 혼란 단계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시각 방법의 통합 단계고, 다섯 번째 새로운 현상 및 방법의 생활화 연습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새로운 현상의 정착 단계입니다. 이렇게 6단계를 나갑니다. 첫 번째 적절한 도움 요청 단계를 보겠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서요. 가족이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 불편함, 증상을 통하여 불균형 상태를 지각하여 이를 변화시키려고 도움과 정보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찰 및 저항 단계입니다. 가족 체계의 치료자가 개입하여 문제를 탐색하고 긍정적 목표가 설정되면서 현 상태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 체계는 새로운 요인에 대해 반응하며 통찰과 새로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외부 요인으로 가족 속에 들어가게 되고 가족이 보여주는 저항을 수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 직면 및 혼란 단계입니다. 새로운 지각이 생기면서 과거의 역기능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 상태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혼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것은 맞지 않고 새 것 또한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아 존중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며 과거의 상처나 분노,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신체적 접촉, 시선 맞추기, 긍정적 정서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너무 밀착되거나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각 방법의 통합 단계입니다. 새로운 학습에 의한 통합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 의지를 갖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자기 가치, 새로운 지각 등 새로운 형태의 통합과 높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치료자의 지원과 자신감,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새로운 현상 및 방법의 생활화 연습 단계가 5단계로 있습니다. 5단계에는 변화가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자리를 잡아 새로운 자신의 일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자 노력하도록 새로운 현상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재통화할 수 있는 의도적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6단계입니다. 6단계는 새로운 현상의 정착 단계입니다. 연습을 했으면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정착되어 편안함과 안정감, 새로운 경험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호작용과 기능적인 대처 방식이 정착되어 높은 자아 존중감과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개발되고 정착됩니다. 그렇죠. 일치형이 되어야 되겠죠. 네. 네, 의사소통 중에서 해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일치형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각자 한번 집에서 나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6장 경험적 가족치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째로 치료자 역할 및 치료 기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